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쿠데타랑 계엄을 혼동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여러분들,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는 정당한 권한 행사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헌법에 이게 없으면은 그러면은 윤석열이 뿅 하고 없는 명령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는 정당한 권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계엄이 발동된 적이 몇 번 있었죠. 자, 여러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탄핵을 수십 번 남발하는 거는 그거를 가지고는 국회 권한이라고 이렇게 쉴드를 치면서 계엄은 안 된다라고 하죠. 그건 도대체 어느 나라 법입니까? 22번의 탄핵 남발과 모든 장관들, 범죄자들이 검사들까지 탄핵을 하고 있죠. 22번의 탄핵 남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니까. 일 어떻게 할 겁니까? 나란히라는 사람들 전부 다 탄핵시켜버리는데. 이 정도 여러분들 20번이 넘는, 한 정권만에 20번이 넘는 이런 탄핵 남발은 전 세계는 물론이고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는 사태입니다. 옛날에도 이런 적은 없었어요. 옛날에. 이런 비정상적인 입법 폭주는 국회 권한이라고 쉴드를 치면서 반대로 그러면은 이런 이제 도를 넘는 국회 폭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몸부림 한번 쳤다고 그거를 월권이고 탄핵 사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신 나갔습니까? 여러분,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이 왜 있습니까? 문재인 시절처럼 정신 나간 대통령이 문재인 정신 나간 대통령 맞죠? 문재인 시절처럼 정신 나간 대통령이 국익을 훼손하고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할 때는 국회가 그거를 견제하라고 분립이 있는 거죠. 입법하고 이런 행정의 분리가. 반대로 그러면은 국회가 그런데 반대로 국회가 비대해질 때도 있단 말이야. 국회가 정치 이권 집단 카르텔 독주로 너무 비대해졌을 때 바로 지금 대한민국 같은 상황일 때는 마찬가지로 당대 가장 많은 국민 투표를 받은 한 사람인 대통령이 그거를 또 견제하라고 입법부의 독주도 견제하라고 대통령에게 그 막대한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계엄권을 행사했다고 탄핵 사유라고 떠들어댈 거면은 애초에 법은 왜 있습니까? 법은 왜 있는데요? 대한민국 다들 돌았습니까? 방송 3사 진짜 다들 미쳤습니까? 이재명이 이 나라 주도권을 잡으면은 방송가에 있는 니들은 가만히 놔둘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가슴이 아픈데 조중동에 있는 선생님 여러분들, 당신들은 진심으로 재명이가 살려주고 봐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때 됐을 때 우파 민심이랑 동떨어져서 조중동만 혼자 당신들만 따로 그때 가가지고 보수 세력의 어떤 파편 찌꺼기로 고립이 되어 있을 때 이재명이 당신들은 살려줄 것 같냐고. 그때는 썰어버리기 제일 쉬운데 각계격 파악이가. 역대 상식적인 범위 안에 있는 정치인들을 그래도 한번 봐봐요. 편향적인 언론에 매번 막대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도 어떡해요? 그래도 언론이라고 존중을 해주죠. 그래도 언론이라고 존중을 해주잖아. 어쨌거나 여론전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신경을 엄청 쓰면서 곧잘 우유부단한 모습을 자주 보여왔던 여러 우파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죠? 헌데 이재명이가 이 나라의 모든 칼자루를 쥐게 되었을 때도 과연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지난 과거와 마찬가지로 언론 당신들에 대해서는 과연 자유롭게 떠들게 내버려두고 말로 대화로 설득하려고 쩔쩔 맬 것 같습니까? 진짜로?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이재명을 반평생 따르던 그 수많은 비서실장들,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들,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던 실무 보좌진 그 사람들 왜 죽었죠? 영화 스타워즈 속에 보면은 공화정이 멸망하고 독재정치가 들어설 때 대충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민주주의가 공화정이 이렇게 끝나는군요.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 속에서.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때도 그 변덕스러운 현대판 진짜 1인 독재자가 등장을 했을 때 언론 너네들한테 호락호락 끌려다녀줄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은 충성 경쟁을 하면서 비굴하게 찬송가 나팔만 불어주면은 586 언론노조 당신들도 좌파 스피커 당신들도 괜찮을 것 같죠. 근데 걔가 변덕을 부리면 어떡할 건데요. 이재명 주변에 목숨을 잃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라니까. 그 비서들 보좌진들도 자기는 괜찮을 줄 알았을걸. 자기가 이재명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생각을 했을걸. 너네들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훨씬 더 오랫동안 반평생 이재명을 진심으로 모셨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희생된 분들. 헌데 이재명의 정치적인 운명이 흔들린다 싶을 때마다 위험하다 싶을 때마다 재판의 핵심 관련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재명이가 민주당이 한 번만 더 이 나라에 집권을 하는 순간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을 하는 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소설의 책 뒷페이지를 미리 펼쳐보는 것 마냥 너무 뻔하게 눈앞에 그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미래는. 선동에 춤추는 대한민국, 제발 좀 그 가벼운 주둥이를 닫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내란을 일으키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거는 민주당입니다. 대통령이 도대체 뭘 그렇게 크게 잘못을 했습니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입장에서 대한민국 행정부의 모든 공직자들이 어때요? 자기 부하 직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공무원들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의 부하 직원이라고. 근데 상관 입장에서 한번 봐봐.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라고. 범죄자들 수사한다고 세상에 검사가 범죄자들한테 탄핵을 당합니다. 탈원전 정책, 원전 조기 폐쇄, 중국산 태양광으로 우리나라 온 대한민국이 도배가 되어 있고 이 이권 카르텔이 하도 이상하니까 그거 좀 원전 조기 폐쇄라든지 이런 거 태양광 도배 이런 거 조금만 들춰본다고 뭐라고 하죠?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얽혀있는 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이에요. 이권이. 임명장 잉크도 안 마른 임기 1일짜리 처음 취임했던 방통위원장도 하루아침에 탄핵을 당하고 정부 부처의 수많은 장관들 한두 명이 아니라 무더기로 대한민국 정부 부처의 장관들이 탄핵을 당합니다. 업무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대통령 지시를 이행할 수가 없죠. 22번에 걸친 탄핵질, 예산 툭하면은 삭감, 국정이 진짜로 마비가 된다니까요. 대통령이 여기서 도대체 더 이상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진심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그 대단하고 잘나신 대한민국의 SNS 깨시민 여러분, 니들은 저 상황에서 국가 정상화를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군대 장군이라는 새끼들이 대놓고 좌파 방송에 기어나가가지고 일름보지라고 밀고 하는 거 저거 안 보입니까? 지금 나라 꼬라지. 저기 쳐들어오면 똑바로 싸울 수 있을까 저런 것들이? 평소 국민 세금으로 밥 처먹고 살던 국정원의 윗대가리라는 인간들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미 식물기관이 되어서 자기들이 한번 살아남아 보겠다고 대통령도 팔아넘기고 민주당의 거짓된 내부정부까지 술술 부을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지금 이렇게 탄핵에 부여가는 거. 나는 유튜버로서 문재인 정부 그때 그 시절에도 대한민국의 양대 정보기관,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지키는 양대 첩보기관이 어디죠? 국정원하고 옛날에 육군 기무사였죠. 군대 기무사. 근데 국정원이랑 기무사가 문재인 손에 개 박살이 났습니다. 나는 그때 적어도 한 개인의 시민으로서 유튜버로서 영상을 여러 번 찍어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을 떠들어대는 SNS의 그 잘난 깨시민들 내가 물어봅시다. 니들 솔직히 그때 뭐 했는데요? 아무 생각도 없었잖아. 지금 이 나라는 나만 우리만 정상이란 말입니까? 북한이 쳐들어오거나 중국이랑 엄중한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제대로 작동이 하겠어요? 이 대한민국 군대 꼬라지가? 직계 명령권자인 대통령과 국가보다 민주당과 전라도에 대한 충성, 호남에 대한 충성이 우선시되고 있잖아. 장군들, 정보기관 핵심 대가리들 그 꼬라지를 좀 보라고. 좌우를 떠나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 관료 조직입니까 지금? 당신들 지금 진짜로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느 상황까지 내몰려 있는지 안 보인단 말입니까? 국가 내부가 저지랄이 나 있으니까 대통령이 오죽하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공론화조차도 안 되잖아. 국가가 20번이 넘는 탄핵에 마비가 되는데도.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때 뭐라고 했어요? 국회 권력이 입법부 권력이 비대하게 남발이 되어가지고 모든 부하 공직자들이 탄핵이 돼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나라 안에 반국가 세력과 종북 좌파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대놓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오죽하면 직접 브리핑을 때렸겠냐고 이런 걸. 대통령이 계엄권이라도 발동해가지고 몸부림을 한번 쳐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바로 또 철회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들 줄줄이 20번이 넘게 탄핵당하는 거 안 보이냐 이 말입니다. 상관이 그러면 그거 한번 싸워봐야 되는 거 아니야? 무책임하게 부하들 박살나는 거 냅둬요 그러면? 대통령이 총대 메고 자기 운명을 한번 걸어보는 게 국가와 국민을 지켜보기 위한 것이지 무슨 이득을 얻을 게 있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비열한 기회주의자가 되란 말입니까? 무능한 국힘당 꼬라지에 자기 임기만 편하게 마치려고 이재명의 모든 사법 리스크도 눈 감아주고 나라의 국익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내 임기만 마치겠다고. 능수능란하게 뒷거래를 하는 그게 바로 그러면은 니들이 바라는 정상적인 대한민국이란 말입니까? 깨시민 여러분. 적당히 야권 인사들한테 정부 감투도 그러면 매관매직도 좀 해주고 자리도 나눠주고 민주당이랑 내통을 하고 뒷거래라도 좀 하라 이 말입니까? 저 자세로 설설 기면서 내가 당신 다음 대권을 위해서 길 닦아드리겠다 무릎이라도 꿇고 구두라도 닦아주라는 건가요? 탄핵안의 내용은 여러분들 봤습니까? 이태원 참사가 윤석열 잘못이래요. 중국, 북한, 러시아를 적대한 게 잘못이고 그게 탄핵 사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탄핵안 원문에. 민주당 본색 나오죠? 이런 탄핵안이 통과되어 버리면은 다음 대통령부터는 절대로 친미도 못하고 한미일 삼각공조 연대체제 구축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탄핵 사유에서 대통령의 외교권에 간섭을 하면서 탄핵 사유에서 대통령 보고 친일한다고 민주당 것들이 붙박아놨잖아요. 이대로 여러분들 또 탄핵이 되면은요 해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을 더 이상 키워주고 싶고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저 정치 불안한 나라 더 이상 신뢰가 가겠어요? 군사 기밀이라든지 좋은 정보들, 첨단 기술들 공유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에?
미국은 앞으로 태평양 방어선 그리고 중국, 대중국 견제 기지로 일본을 밀어주게 된다니까 한국을 포기하고 그러면은 한국의 조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등 기타 수많은 제조업도 싹 다 끝입니다. 여기서 종북 좌파 친중 정권이 또 들어서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반도체라든지 여러분들 요즘 핫한 방산, 군사무기 이런 것들 있죠. 원자력 같은 거. 근데 실제로는 그게 100% 우리 기술은 아니에요. 미국이 허가해주고 미국이 그 원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허락해준 원천 기술이 되게 많단 말이야. 우리가 그걸로 밥을 먹고 사는 분야가 수도 없이 많아요. 대한민국 수출 산업이. 과연 근데 그거 미국이 가만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우리가 반미하고 친중하기 시작하면은 미국이 그거 내버려 둘 것 같아? 나라 전체 망한다니까.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도 한순간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좌파 세력들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그 길을 지향하니까요. 이래도 정권 바뀌든 말든 네 인생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학생 여러분. 니들이 국영수 열심히 딸딸 외워가지고 수능 점수 높아도 취직할 일자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니까. 미국한테 이거 기술 규제 당하고 수출 규제 당하고 해양 봉쇄 당한다고 생각을 해봐. 한국이 반미 국가로 돌아선다는 게 그런 거라고요. 반미 친중 국가로 돌아서는 게. 그런 세상이 와도 이재명하고 민주당 586 운동권 좌파 세력은 어차피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 중산층이 서민으로 완전히 내려앉는다고. 신분 상승의 사다리도 그리고 없어진단 말이야. 모든 건 586 운동권 카르텔과 대한민국의 정말 한 줌도 안 남을 그 양질의 일자리는 민노총 좌파 권력들이 전부 다 나눠가고 니들한테 국물 한 숟갈 없다고. 그걸 왜 모릅니까? 저런 탄핵안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국가의 적이고 이재명의 사병이지. 그게 어떻게 제정신 똑바로 박힌 대한민국의 의원이냐 이 말입니다. 이 멍청한 사람들아. 대한민국은 생각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생각이 없고 여전히 2008년 광우병 그때 그 시절과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망할 자리, 죽을 자리, 차악이 싫다고 최악의 자리만 기가 막히게 골라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것도 국민들 재능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군중심리, 집단 광기, 인민의 도파민 축제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의 계엄권 행사는 헌법 법률상 분명하게 보장되어 있던 정당한 권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쳤잖아요. 내란 세력은 민주당입니다.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해로운 세력은 민주당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 정상적으로 일해보겠다는 공직자들을 탄핵하고 있죠. 검사들도 탄핵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툭하면은 모든 분야의 예산을 삭감해대는 민주당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큰 적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국힘당 가릴 것 없이 모두 쓰레기들입니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국가의 반역자입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반역자들입니다. 양심을 팔아치우고 이재명의 이권에 충성하는 부역자들입니다. 그 밑에 콩고물을 비굴하게 주워 먹는 거예요. 나라 전체의 운명보다는 그저 개인의 이 순간 정치적인 이득, 비난 여론을 피해가고 싶은 그 비겁한 마음, 누가 강한지 보면서 그때그때 시류에 편승하고 그저 자기가 살아볼 자리만 찾고 있는 누나를 대륙대륙 굴리는 비열한 기회주의자 쥐새끼들이라는 겁니다. 그 더러운 기회주의자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당신들을 과연 대변해 줄 것 같습니까? 좌파가 흔들면은 또 지지층을 배신할 텐데 나중에 분위기 봐가면서 또 줄 바꿔 타고 힘세고 유리해 보이는 곳에 그때그때 줄 서게 할 텐데 대한민국의 10대, 20대, 30대 특히 여러분들처럼 젊은 분들 상식 있는 젊은 네티즌 여러분 어떤 인간들이 탄핵안에 찬성을 던지는지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운명이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이 20번이 넘게 탄핵당하고 있는데 검사가 범죄자들한테 대놓고 탄핵당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꿈틀 한번 하면 그게 내란이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까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